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또 그동안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종목들 또 새롭게 스터디해 나가면서 다음번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좀 잘 잡아주시면서 나는 이건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우리가 오프라인 스킬업 미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곳에 오시는 곳에서 뭐 엄청난 걸 배워가신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뭐 서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눠가면서 풀어나가는 과정, 또 저도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서로 들어가면서 그거에 또 걸맞게 또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들 가셨는 모양에 기존에 많이 오시던 분들께서 이번엔 또 브레이크 타임을 또 가져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요. 점차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점, 머니케어 뉴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또 느낌도 받았고요. 많은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또 보여주시면서 머니케어 뉴스 채널이 상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헥토 파이낸셜 관련된 거 좀 이야기 드려볼 거고요. 원전 관련된 건 이미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보유하고 있고 현대건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한전 KPS, 한전기술, 우리가 BHI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혹시라도 조정이 들어갈 때 하는 거, 지금은 좀 약간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 우리가 주가 위치적으로 공략할 만한 구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만에 또 콘텐츠 관련된 또 종목도 제가 하나 준비했고요. 삼천단 제약은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뉴스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해오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쯤이면 우리가 슬슬 모니터링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을 가져봐야 되고요. 지금 외국인 선물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나쁠 것 같진 않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중간중간적으로 이렇게 눌림이 들어오는 상황, 또 한국도 같이 발생이 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주가에 하방이 눌렸을 때는 어떻게 경직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략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 선물 동향,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종목 장세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8월 15일 광복절, 금, 토, 일, 거기다 휴일이 껴있고, 그러면 사실 오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 장이 좀 소강 상태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슈 있는 것들만 움직여가는 그런 장세일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하방은 좀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상방이 조금 막혀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 너무 크게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지수 올라간다고 뭐 내 종목이 올라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지수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상방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만 지수가 추가적으로 위아가 뚫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 지수가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하겠습니까? 예, 상당히 어떻게 돼요? 실적을 미스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심하게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뭐 사실은 실적이 정말로 나빴냐? 그건 아닐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가 워낙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높았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를 미스해버리니까 내가 주가가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들 털어줘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적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언론은 어떻게 돼요? 예, 차익 실현하시거나 정리하고 다른 것들을 공략해 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주셔야 됩니다. 한국 시장은 원래 또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주가가 3천 이상 올라왔을 때는 뭐 대략 높이를 보면 3,200에서 3,050 이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당분간은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올라온 거예요. 레벨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레벨업 올라온 구간에서 기간 조정 가는 것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스윙 거래하고요, 롱숏 거래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주가가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도 시간이 되고 다 때가 있어요. 이 종목은 이럴 때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매수하는 것도 있고, 조정을 좀 받는 거, 뭐,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커버링을 잘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같이 공간 만들어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관련된 부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헥토 파이낸셜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 내용이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 오늘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조정을 받을 겁니다. 헥토 파이낸셜도 마찬가지고 쿠콘도 그렇고 최근에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좀 급등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눌려 들어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뉴스로다 주가가 쫙 올라왔다가 내려왔잖아요. 조정을 차익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커버 들어오고 다시 돌리고 우리가 지금 이 구간 어딘가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 하려고 그러면 네카토 할 수는 없잖아요. 네카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하는 과정이 아주 포지션 자리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 밑단에 있는 것들 제가 뭐 헥토 파이낸셜이나 쿠폰이나 뭐 다날이라든지 더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또 실적이나 내용이 괜찮은 거가 어떤 종목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헥토 파이낸셜이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낮은 구간에만 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포인트를 좀 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연결로도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또 2026년도 가이던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게 저는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감에 있어서 야 우리가 조금 높은 위치에서 잡았나? 미스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넥스트 이어 그저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은 그런 낮은 점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방을 열어두고 뭐 한다? 평단 조절해 가면서 충분히 매수해 준다 그러면 좋은 또 결과가 있을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 실적이 바탕이 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정한 것이 바로 헥토 파이낸셜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사의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많이 보셔야 되는 건 뭐세요? 저는 뭐 영업이익 뭐 이런 내용도 쭉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예, 특히 이제 2025년도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올해 중에서 가장 가이던스가 낮은 구간이 형성되는 구간이 언제입니까? 올해 2분기예요. 그러면 2분기 중간이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구간이 형성되는 것들이라 실적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우상방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피지가 관련된 부분들이 뭐 작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또 이슈가 된 적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수수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서 가장 실적이 어떻게 돼요?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뭐 화면 세워두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꾸준히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PQ가 다 드러나고 있는 형태인 종목 그리고 여기다가 이슈까지 같이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저는 또 우리가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는 추가 이슈 알파로 다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 좋겠죠. 최근에 어쨌든 제가 상황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걸로 반등 왔다가 다시 지금 늘리고 있는 과정. 그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거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매수를 또 잘 잡아줘야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가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뭐 지금 60일 이평 요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는 좀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눌리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살 눌러주는 이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요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장 뭐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알람 구간은요, 16,000원 이 구간에서 알람을 좀 설정해 놓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이게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예, 맞습니다. 거기다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건 맞는데 거기 실적까지 알파로다가 같이 좋게 작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에보면 만 원대 있을 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각하면 그 부분을 좀 밸류에이션 좀 넣어주고 계산해 보면 이슈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60일 이평 라인 선에서 공략을 시작하면 괜찮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다가 지금 올라와서 커버치고 좀 눌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되냐? 모양새가 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윗부분은 갭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매물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동시에 이슈가 팍팍팍 터져줘야 되는 그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안 진행되는 것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은 미국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은 알겠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큰 기대를 둘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16,000원에서 여러분 한 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러면 충분히 또 기술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본 수익이 나오는 구간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저점이 지금 15,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5,000원과 16,0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저는 포인트 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조해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스터디를 또 마련해 놓고 거기에 또 알람이 걸려서 그때쯤 포인트가 들어오면 또 시작을 하는 것이죠.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한전 KPS하고 한전 기술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 KPS는 53,100원에 비중 20% 우리가 편입을 좀 진행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장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하는 것들이고 충분히 상승하고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가 보면 이 정도 상황이면 대체적으로 보면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돼요? 시장 시그널적으로 네거티브 하면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난주 뉴스에도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서둘러서 막 하려고 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선제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후발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도 그런 글쎄요, 관련 사항 중에 하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내려가서 조정을 받고 좀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뭐 그냥 잡아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들어갈 만한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이 아래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하방 열어두고 가는 거라서 비중 20%로 스타트했습니다. 아주 완벽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나오는 뉴스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도 아마 무슨 협상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협상이라기보다는 미팅이겠죠.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신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하는 게 재생과 원전은 병행해서 가는 거죠. 쌍두마차로 가는 것들이고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돼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할 말은 상당히 많으나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여러분 뉴스 통해서 알고 계시니까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일단 편입해 놓고요. 나머지 것들을 평단 조절해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기술 가이던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그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좋은 좀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게 한전기술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전 KPS도 같이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들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인데 그건 지금 테마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 19일 날 ETF도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생각해 보면 그 이슈만큼은 충분히 시장에서 한 번 정도는 받아줄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신규 자금이 제가 볼 땐 1,000억 원 이상 정도는 또 들어올 거예요. ETF가 또 편성이 되고 그러면요.
그런 걸 생각해 보고 나면 제가 볼 때, 아, 충분하구나. 이게 한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한하고 미래에셋에서 진행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주가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거 좋아하시면 이거 하시고, 한전 KPS 좋아하시면 한전 KPS 뭐 선택해서 택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 넣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더 넣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선택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략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일찍 달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와 여기 사이를 가지고 공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위로 치달하면 이건 버리세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괜찮아요. 우린 두산 에너빌딩이 하나 들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만한 매매를 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구간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9만 원 이 정도 여기 21, 2평 있잖아요. 그 라인에서 여러분 공략 포인트 잡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 이 9만 원 위아래 선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9만 6천 원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싼 듯 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콘텐츠, 엔터, 뭐 관련된 종목들 우리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리 중요한 것 같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일단 우리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 JYP 같은 경우 우리가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고 남아있는 게 DOU입니다. 자, 하나만 갖고 있으면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럼 다음 타자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하반기에 매출 증대는 확실히 보이는 그 종목을 선정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콘텐츠리 중앙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품을 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용화 시켜서 성공도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는 7편 정도를 갖다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하반기에는요, 저 상반기보다 3배가 많은 21편 이상을 갖다가 출시를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것만 하나만 갖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성공할지, 대박을 칠지, 뭐 폭삭 속았수처럼 뭐 엄청나게 히트를 칠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과거보다 상당히 어떻게 돼야 성과물들이 좋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보통 하반기에 나오는 드라마나 또 영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매출 늘어나는 건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건 요거 두 개만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할 때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 포인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말이면 저렇게 많은 작품들인데 하나도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극장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기 SSL 이쪽 관련된 쪽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회사 매출 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이쪽 관련된 부분은 여기와 여기 부분이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안고에 이렇게 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그 부분이 좀 비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화는 진짜 흥행 여부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알 수가 없어서 영화만 주로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의 여러분 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드라마가 좋은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기본빵은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매수를 또 해야 되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주가가 선반영에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조정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조정 받은 건 충분히 받았어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 저는 이런 생각은 있죠. 항상 보면 치고 올라와서 눌리고 들어오는 거, 요거 생각해 주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되는 구간은 어디냐라고 보면 21 이평선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난 이거 뭐 무조건 될 것 같아라고 한다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주가서부터 매수 하방 열어두고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아래쪽 열어두고 가시는 건 방법이 있을 거고 저처럼 타겟 프라이스 좀 정해놓고 이제 1,500원부터 공략을 할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좀 눌리고 들어오는 거 아시죠?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10,000원부터 해서 11,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딱 중위 수준인 1,500원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은 매수는 안 하겠지만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보면서 저는 목요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요일 가는 사이에 또 우리가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는 또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이 종목을 편하게 또 공략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주제 3,000당 제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제약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은 제가 뭐 리가캠,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이걸 위주로 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순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딱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3,000단 제약으로 하나 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략할 때는 아니죠. 지금 여기서부터 요 하락하는 구간에 단 한 번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럼 먼저 무슨 제가 이 말을 왜 드리겠어요? 자, 여기 아래쪽 어딘가에서 분명하게 뭐겠어요? 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잡고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 있잖아요. 개인이 주가의 방향성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방향성 바꿔놓는 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원리를 가진 건 개인의 주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동이 돼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상승을 합니다. 자, 급등한 거, 이거 뉴스로 올라간 거죠. 이거 비만 관련된 뉴스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만약 지금 출시됐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일단, 우리 이런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주가가 보여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원래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주가에서 자리가 잡혀,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잖아요. 17과 여기 보면 14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 자리는 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비만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은 발표를 해놓고 이게 뭐 당연히 뭐 괜찮겠죠. 당연히 뭐 제네릭이 괜찮은 것들이니까 자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17만 원부터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가상을 해놓고 시나리오 그려놓고 하방 열어두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방 열어놓고 가다 보면 또 우리가 모멘텀이 들어오는 것들이죠.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 뭐 안과 안양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가 원래 움직이던 스펙이 여기잖아요. 14에서 대략 보면 한 19 이 정도니까 17만 원 정도부터 아래쪽으로 열어놓고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기본 스펙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거기다 알파 자극과 비만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알파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작동됐을 때 좀 더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스터디하고 모니터링하고 준비하는 종목들 잘 체크하셔서 다음에 이것들이 좀 브리핑방에서 이거 매수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 결정을 좀 해주시면서 가면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즐겁게 또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2부 시간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하면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